벌써 며칠째 연락도 없는 너, 얼마 후면 너의 수능이란 걸 하는지 눈치도 없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난 미움보다 걱정스런 맘에 무작정 찾아간 너의 방 컴퓨터에서 생각지 못한 원탑쌤 듣는 너를 봤어. 사실은 말야, 난 많이 고민했어. 국어 성적 오르게 할 수 있는 법, 어휘 많이 모자라도 사고력 없어도 그런 너라도 올려줄게.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수능 모든 걸 다 올려주진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국어 등급 올려줄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넌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원탑쌤 들으면 돼. 너 다시 재수해도 확실히 국어 올려줄게. 모르지만 조금은 힘들었어. 내게 어울리는 선생님 나인지 그게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구라도 이젠 그런 욕심 버릴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수능 모든 걸 다 올려주진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국어 등급 올려줄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넌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원탑쌤 들으면 돼. 너 다시 재수해도 확실히 국어 올려줄게. 내 비법 강의로 홀러 네 성적을 올릴래. 수능이 어렵게 나와 버린데도 너 행복할 수 있도록 만을 위해서 난 수능 모든 걸 다 올려주진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국어 올린 쌤이 될게. It's only for you.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의 원탑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올포유 많이 아시는 학생들도 있고 모르시는 학생들도 있고 올포유로 처음 시작해 봤습니다. 자, 학생들, 자, 국어의 비법, 원탑쌤이 만든 국어의 비법 교재가 필요한 학생이라든지, 그리고 강의 질문이 있는 학생, 국어 상담이 필요한 학생, 나머지 강의를 듣고 싶은 학생, 그리고 원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 자, 원탑 프로젝트는 저번 시간에도 원탑쌤이 말을 했는데, 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학생들은 원탑쌤이 무료로 강의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신청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앞서 원탑쌤이 이렇게 노래를 개작해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자, 이렇게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그죠? 원탑쌤에 맞게끔 개작해가지고 예, 올려줄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은 원탑쌤이 보고 정말 잘 지었다, 잘 개작을 했다, 잘 창작을 했다 싶으면은 원탑쌤이 언어의 비법, 국어의 비법 예, 강의 교재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럴 학생들은 자 원탑쌤이 운영하는 카페 네이버.com 스터디 원탑 예, 카페에 가입해 주시고요.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 스카이 323232입니다. 스카이 32332에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가입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친구 추가해서 원탑쌤한테 예, 질문이라든지 혹은 예, 말을 걸어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예, 쓰기 파트 풀이 요령에 대해서 원탑쌤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지금 예,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원탑쌤이 이제 다른 뭐 인강쌤들처럼 왜 이렇게 정면으로 예, 원탑쌤 모습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예, 이렇게 인강을 안 하느냐?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강의를 하느냐? 자, 원탑쌤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자, 원탑쌤도 인강을 이렇게 예, 그 다른 쌤들처럼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찍어보니까 예, 찍어보니까 그 인강은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PPT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의 그 PPT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모의고사 예, 그 본문이 들어가질 않아요. 예, 모의고사 본문이 들어가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원탑쌤은 이 쓰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모의고사 쳤던 예,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설명을 할 텐데 예, 그 파워포인트 PPT로 예, 이제 인강을 강의를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그 직접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랑 그리고 인강 설명을 듣는 거랑 예, 직접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예, 직접 푸는 느낌이 안 들 거예요. 예, 왜냐면은 그 본문이 그 파워포인트 예, 거기에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짜집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집처럼 이렇게 푸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학생 입장에서는 좀 더 예, 좀 알아듣기, 예,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원탑쌤이 인강을 그런 식으로 찍어봤어요. 예, 얼굴을 해서 찍어봤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도 뭐 이렇게 방송용 카메라를 접해본 학생들이 있겠지만 원탑쌤이 너무 붕어같이 나와요. 예, 이게 원탑쌤이 얼굴이 이렇게 뭐 못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디에 대놓고 정말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근데 원탑쌤이 어쨌든 강의를 한번 찍어봤더니 붕어처럼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방송용 카메라를 찍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얼굴이 되게 이렇게 커지게 예,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탑쌤이 지금 예,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달 내내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주 정도의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한 8kg 정도 빠졌어요. 예, 원탑쌤이 8kg 정도 뺐는데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해서 예, 확실히 이제 다이어트가 성공을 하면은 예, 얼굴이 나오는 인강도 예, 학생들에게 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뭐 이제 다이어트가 필요한 학생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이제 대학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서 이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은 원탑쌤이 그 이제 다이어트를 해 보니까 지금 원탑쌤 뭐 운동을 크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예, 단지 이제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 두 끼 다 콘프로스트를 먹습니다. 예, 시리얼을 먹어요. 근데 이 시리얼을 예, 하루에 두 끼 반공기씩만 먹으니까 예, 살이 정말 빨리 빠집니다. 예, 학생들도 나중에 이제 대학 때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비싼 예, 다이어트 뭐 식품 이런 거 비싼 거 값비싼 거 사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예, 시리얼 혹은 콘프로스트 예, 이런 음식을 예, 우유에 말아가지고 예, 반공기씩만 드시면은 예, 한 달만 있으면 살이 정말 많이 빠질 겁니다. 예, 원탑쌤이 추천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쓰기 파트 풀이 요령. 자, 그 앞선 강의에서 원탑쌤이 이 쓰기 파트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그죠? 시간을 10문제를 10분 안에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어야 한다. 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문제당 1분이다. 쓰기 파트는 한 문제당 1분. 쓰기 파트 10문제를 10분을 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넘기면은 안 된다, 정말. 그리고 자, 어떻게 하면 안 넘길 수 있느냐? 자, 쓰기 파트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답을 먼저 읽고 그 답의 중심 단어들을 지문에서 단어 근거를 찾는다. 자, 지문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답을 먼저 읽고 답에서 중심 단어를 지문에 와서 찾는다. 자, 이렇게 푸시면은 쓰기가 정말 빠르게
정말 손쉽게 풀립니다. 예, 나중에 이제 원탑쌤이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예, 그걸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푸는 요령은, 자, 문제는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문제를 푸는 그 답을 찾는 근거는 어디에 두느냐. 자, 적절한 걸 묻는 문제는 단어 근거. 자, 핵심 단어, 답의 핵심 단어, 답의 중요한 단어, 예, 중요한 단어가 본문에 있어야 되고요.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는 뭐다? 단어 근거가 없거나, 예, 단어 근거가 없거나 뭐다? 단어 반대를 찾는다. 자, 단어 근거가 없거나 단어 반대를 찾는다. 특히 이제 쓰기 파트에서는 특히 단어 근거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단어 근거 없거나 단어 반대를 찾는데 단어 근거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뭐다? 답이 확실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답이 확실하면 뭐다? 뒤에 답들을 안 보고 넘어간다. 답이 확실하면은, 자, 1번, 2번, 뭐 3번, 4번, 이렇게 답이, 중간에 답이 나왔다. 아, 이건 단어 근거가 있다. 단어 근거가 없다. 확실한 근거가 나왔다. 이러면 뒤에 답들을 본다, 안 본다? 안 보고 넘어간다. 이거는 쓰기 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파트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답이 확실하면 뒤에 답들을 안 보고 넘기셔야 돼요. 이래야 국어가 시간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할 쓰기 필수 어휘에 대해서 원탑쌤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어휘들은 최근 수능, 예, 최근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입니다. 자, 이 어휘들이 의미하는 거, 자, 이 어휘들이, 이 단어들이 답에 나왔을 때 본문에서 뭘 찾아야 될지를 원탑쌤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쓰기 필수 어휘, 이것도 원탑쌤이 5개년 모든 모의고사, 예, 모든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예, 자주 나오는 어휘를 예, 답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들을, 예, 정리를 해서, 그리고 이게 본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 요구가 되는지, 자, 이거를 모두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쓰기 필수 어휘. 다양한 매체. 야, 쓰기에서 다양한 매체 많이 나오죠. 다양한 매체는 뭐다? 다양한 매체는 뭐다?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편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자, 이런 것. 다양한 매체. 쓰기에서 답에서 다양한 매체가 나왔다. 이러면 본문에서 뭘 찾아야 된다? 전화나 문자나 편지, 인터넷.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 수치. 자, 쓰기에서 구체적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은 답에서 구체적 수치를 수치란 단어가 나왔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되냐? 숫자가 나오면 됩니다. 본문에서 숫자가 나와 있으면 구체적 수치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의는, 자, 국어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의라는 말은, 자, 필요성, 가치, 이렇게 필요성이나 가치란 단어로, 예,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의란 말은 긍정적인 뜻이고, 예, 필요성, 가치, 예, 비슷한 뜻입니다. 의는 필요성이나 가치이다. 그리고 담화표지. 자, 담화표지란 말이 쓰기에서 한 번씩, 예, 등장할 때가 있는데, 학생들이 담화표지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이런 식으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자, 담화표지라는 것은, 자, 대화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담화표지라는 것은, 자, 언어적 담화표지가 있고 언어 외적 담화표지가 있어요. 담화표지의 언어적 담화표지는 예고. 자,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뭐뭐에 대해서 자,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앞에서, 예, 그 본문 앞에서 예고를 해준다든지, 혹은 강조, 마지막에 오늘 중요한 것은, 예, 다시 정리하자면 뭐 이런 식의 강조라든지 요약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예시라든지 열거, 예,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 이런 식의 열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언어적 담화 표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 외적 담화 표지에는, 자, 언어 외적 담화 표지에는 몸짓, 표정, 손짓, 예, 몸짓, 표정, 손짓. 자, 이런 것은 사실은 반언어적 표현이죠. 그리고 억양이라든지 어조. 자, 억양, 어조는 사실은 쓰기에서 비언어적인 표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합쳐가지고 언어 외적 담화 표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쓰기에서 빗대어 설명. 자, 빗대어 설명은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비유. 자, 쓰기에서는 비유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비유는 조건 제시 문제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쓰기에서 일반적으로 비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 비유란 말은 은유든, 의인이든, 직유든,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비유에 속합니다. 자, 비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은유는 뭡니까? 자, 은유는 내 마음은 호수다. A는 B다. 자, 이런 식의 형태입니다. 은유라는 거는. 그리고 의인법은 뭡니까? 의인법은 사물을 사람처럼 마치 표현하는 겁니다. 의인법은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유는 뭡니까? 자, 직유의 5가지는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직유의 5가지가 뭐예요? 뭐뭐 같이, 뭐뭐 같은,
뭐뭐인 듯, 뭐뭐이냥, 뭐뭐처럼. 자, 같이, 같은, 인 듯, 이냥처럼. 이게 다 지규의 5가지입니다. 자, 비유는 은유, 의인, 지규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비유예요. 자, 그리고 지규의 5가지는 같이, 같은, 인 듯, 이냥처럼입니다. 의는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고, 지규는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자, 쓰기에서 비유가 나오면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쓰기에서 비유가 나오면은 세모 치고 마지막에 찾는다. 그죠? 자, 쓰기에서 1번이나 뭐 2번의 답에 뭐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본문에. 이렇게 나오면은 굳이 그거를 본문에서 1번 뭐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세모를 치고 5번까지 읽고 나서 거기에 5번까지 봤을 때 답이 없다면은 자, 비유적 표현이 답이고 5번까지 읽는데 중간에 답이 있다면 확실한 단어 근거가 있다면 그게 답이 되겠죠. 비유를 중간에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말을 했지만은 비언어적인 표현은 자, 쓰기에서 비언어적인 표현은 말의 속도라든지 어조, 억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그 언어, 말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반언어적인 표현은 뭐다? 반언어적인 표현은 몸짓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언어적인 표현은 자, 언어하고는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 자, 비언어적인 표현, 반언어적인 표현은 뭐다? 그래, 본문에 여기 가로 안에 나타납니다. 가로 안에 이렇게 해서 지시문 형태로 뭐 어떤 표정을 하면서 아니면 뭐 말을 좀 더 빠르게 이런 식의 지시문 형태로 가로 안에 많이 나타나니까 자,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 혹은 반언어적인 표현이 나타났다 이러면 가로를 찾으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자, 그리고 자, 자신의 경험, 실제 사례, 일상적인 경험,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실제 사례라든지 일상적인 경험이라든지 구체적 사례. 자,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례가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된다. 자, 자신의 경험, 실제 사례, 일상적인 경험, 구체적 사례는 그래 사례가 나타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개념을 밝힌다. 개념을 언급한다. 자, 개념을 밝힌다. 개념을 언급한다. 자, 이거는 그래서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형태가 뭐예요, 정의가? 자, A는 뭐뭐이다 이런 식이죠. 그죠? 자,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그죠? A는 뭐뭐이다. 이런 식이 정의입니다. 개념을 밝힌다. 개념을 언급한다. 정의. 그래서 A는 뭐뭐이다.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야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적 순서. 글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쓴다. 서사. 같은 말이죠. 자, 시간의 흐름이 글에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내일. 혹은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오전과 오후. 그죠? 이런 식의 시간적 흐름이 지금은 뭐하고 나중에는 뭐 할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래 시간 흐름이 그래 나타나 있어야 서사이다. 자, 그리고 관용 표현. 자, 국어에서 이 관용 표현은 속담이라든지 격언, 한자성어 같은 걸 말합니다. 관용 표현은 속담, 격언, 한자성어를 말해요. 자, 그리고 자료의 출처 제시. 자, 쓰기 파트에서 자료의 출처 제시를 나오는 단어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료의 출처 제시가 뭐냐? 자, 자료의 출처 제시는 신빙성이라든지 신뢰성을 이야기할 때는 자료의 출처를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자, 국어에서 쓰기 파트에서 신빙성이라든지 신뢰성을 문제 삼을 때는 자료의 출처, 자료를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이게 정말 믿을만한 자료냐? 자, 이런 식의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료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가 출처가 반드시 글에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료의 출처가 글에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면은 근거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에 100% 답입니다. 뒤에 답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출처 제시, 자료가 그래 확실히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이런 출처가 확실히 나타나 있어야 된다. 반드시 찾아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 의견. 전문가 의견도 반드시 글에 나타나야 됩니다. 전문가 의견도 그래서 전문가가 나타나야 되고 보고서라든지 뭐 설문조사 자료 이런 거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이라든지 간접 인용을 활용해서 그래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자, 자료의 출처 제시나 전문가 의견은 쓰기 파트에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에 100% 답이기 때문에 확실히 뒤에 답들을 안 보고 넘어가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출처 제시나 전문가 의견은 반드시 그래서 찾아야 된다, 안 된다? 찾아야 된다. 예,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쓰기에서 반대로 내는 단어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탑쌤이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쓰기 파트에서 그죠? 적절한 건 단어 근거고 적절하지 않은 건 단어 근거가 없거나 단어 반대가 나온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쓰기 파트에서 단어 반대로 내는 단어들을 한번
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도 원탑쌤이 5개년 모의고사를 총 정리를 하면서 예, 자주 나오는 단어 반대적인 단어들을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알아두시면은 반드시 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학생들은. 자, 쓰기에서 반대로 내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느냐? 자, 대비. 자, 학생들이 굉장히 이거를 헷갈려 하는데 대비는 쓰기에서 대조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비교하고는 반대적인 말이에요. 대비, 대조는 같은 말인데 대비랑 대조는 뭘 말하느냐? 차이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A란 대상과 B란 대상을 대조한다. 이러면은 A란 대상과 B란 대상을 대조한다. 이러면은 자, 두 대상의 차이점이 나와야 됩니다. 두 대상의 차이점이 없다. 이러면 대비나 대조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자, 차이점. 그래서 차이점이 대부분 뭘로 제시가 되냐면은 긍정, 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란 대상은 긍정적으로 보고 B란 대상은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되면은 A와 B는 대조한다, 대비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란 대상을 또 긍정으로 보고 B란 대상도 긍정으로 본다. 이러면은 대조한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비교한다고 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학생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대비, 대조와 비교를 어긋내는 문제가 생각보다 국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틀렸고요. 자, 그리고 소박, 담백한. 소박하고 담백한. 이 단어와 활기찬과 화려한. 이 단어는 대조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뭐 전통적인 멋이 소박하고 담백한 멋이다. 자, 이거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멋은 활기차고 화려하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소박, 담백한이란 단어와 활기찬, 화려한 이 단어는 단어 반대로서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에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격식 있는 표현. 격식 있는 표현, 경어적 표현, 공적인 표현, 높임말. 자, 격식 있는 표현, 경어적 표현, 공적인 표현 다 높임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적인 표현은 뭡니까? 반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뭐 했습니다. 뭐뭐니다. 이런 식으로 끝이 나면은 자, 높임말 한 거죠. 하지만 친구들한테 말할 때처럼 야, 뭐뭐 해라. 해라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사적인 표현, 반말을 하는 겁니다. 자, 공적인 표현과 사적인 표현도 어긋내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구체적 말하기. 구체적 말하기는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예. 대충 말하기. 대충 말하는 건 말하기 꺼려서, 예, 대답하기 싫어서 그냥 대충 둘러서 대충 말하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하기 싫어요. 너무 싫어. 이래서 뭐라고 해요? 아니 그냥, 자, 아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대충 말한 거죠. 예, 이런 걸 가지고 자세히 말했다,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러면 단어 반대로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접적 말하기. 자, 직접적 말하는 거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야 돼요. 자, 엄마 밥 차려주세요. 자, 엄마 밥 차려주세요는 내가 요구하는 바가 직접적으로 밥 차려달라고 요구하는 바가 드러나 있는 말이죠. 자, 우회적 말하기, 간접적 말하기는 뭡니까? 자, 말하고자 하는 바를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빙빙 돌려서, 예, 직접적으로 말하기와 반대로 돌려서 말한다. 자, 엄마 배고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엄마 밥 차려달라는 말을 내재하고 있어요. 예, 엄마 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밥 차려주세요. 이 말을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배고파요는 직접적 말하기가 아니라 간접적 말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용법. 인용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있죠. 자, 직접 인용 학생들의 수험생들이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인용법엔 자, 직접 인용은 따옴표가 나오면서 뭐뭐라고 말했다. 자, 이런 식의 따옴표가 있고 뭐뭐라고 말했다. 이러면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은요. 자, 따옴표가 없이 뭐뭐고 않겠다고 말했다. 뭐뭐고로 나오면 간접 인용이다. 뭐뭐라고는 직접 인용이고 뭐뭐고는 간접 인용이다. 가장 빠르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질문의 유형. 자, 쓰기에서 반대로 내는 단어들 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가 질문의 유형을 어긋내는 겁니다. 자, 쓰기 파트에서는 질문이 참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 질문의 유형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예, 물음표가 있으면 질문이겠죠. 자, 이 질문의 유형 5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질문의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 너 어제 뭐 먹었어? 그죠? 너 어제 뭐 했어? 너 어떤 영화 봤어? 이런 식의 궁금해서 하는 질문. 상대방에게 궁금증이 있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 상대의 답변에 관한 보충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너 어제 뭐 먹었어? 했더니 나는 어제 칼국수 먹었어. 이렇게 하면은 어느 집에서 아니면 어떤 칼국수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상대의 답변을 듣고 나서 상대의 답변에 관한 보충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서리적 질문이 있어요. 학생들이 서리적 질문은 서리법입니다. 자, 서리적 질문은 뭡니까?
자, 이거는 궁금해서 하는 질문하고 달라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는 질문입니다. 학생으로서 그렇게 놀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학생으로서 그렇게 놀 수가 있습니까? 이건 어떤 특정한 답을 요구하거나, 그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죠.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의 형식을 띄워가지고 말하는 거다. 그건 뭐다? 서리적 질문이다. 서리법이다. 자, 서리법과 궁금해서 하는 질문 어긋내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도 점검을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자, 이해도 점검에는 두 가지 이해도 점검이 있습니다. 자, 상대 이해도 점검을 확인하는 질문. 자, 제가 말을 하고 상대가 잘 이해하고 잘 듣고 있는지, 자, 이거를 확인하는 질문은 뭐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물어보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해하셨습니까는 상대방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질문이다. 그러면 자, 나의 이해도 점검은요. 자,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줬어. 예, 그래서 내가 이런 나의 이해도, 전문가의 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자, 나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질문은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주면 그러한 말씀이시죠? 예, 뭐뭐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식의 형태를 띄워야 됩니다. 뭐뭐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식의 나의 이해도 점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의 유형 5가지는 뭐다? 궁금해서 하는 질문, 상대의 답변에 관한 보충 질문, 서리적 질문, 상대방 이해도 점검, 그리고 나의 이해도 점검까지 이 5가지 질문의 유형을 어긋내는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질문의 유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장문의 목적을 어긋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장문에는 목적이 무조건 있습니다. 예, 장문에서 목적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장문은 어떤 글이든 목적이 없이 쓴 글은 없습니다. 장문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근데 이 목적이라는 게 뭐냐? 자, 목적이라는 거는 그래서 논설문, 자기의 주장이 드러난 논설문, 그리고 설명문, 어떤 그 현상을 어떤 학생, 다른 사람들에 알리기 위해서 쓴 설명문. 자, 논설문이나 설명문입니다. 목적은 크게 논설문하고 설명문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쓰기에서 문제에서 목적을 바꿔 서술하라. 자, 목적을 바꿔 서술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본문이 논설문이라면 원래 목적이 논설문이었다면 설명문으로 바꿔주시고 원래 그 글의 목적이 설명문이었다면 논설문으로 바꿔가지고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자, 목적을 바꿔 서술하라면 논설문은 설명문으로, 설명문은 논설문으로 바꿔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 목적이나 이런 논설문이나 설명문이 목적인 글을 많이 내는 단어가 친교적 관계 형성을 친교적 관계 형성이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틀린 답이 됩니다. 자, 목적이나 설명문을 친교적 관계 형성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틀린 답이 된다는 거예요. 친교적 관계 형성은 뭡니까? 예, 여러분들끼리 친구끼리 그죠?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나는 너랑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 철수는 영이랑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다. 자, 이런 식의 친교적 관계 형성, 더 친해지려고 쓴 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교적 관계 형성이 목적인 글은 사실은 쓰기에서는 거의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쓰기에서 그 주장이나 그죠? 논설문이나 설명문이 목적인 글을 갖다가 친교적 관계 형성이 목적이다. 이렇게 답에서 하면 그 목적을 어긋냈기 때문에 목적 반대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단어 반대로서 틀린 답이 된다는 겁니다. 장문의 목적 어긋내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쓰기에서 이번에는 잘 나오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답에서 이런 단어들이 있다면은 거의 대부분 그죠? 90% 이상이 이 단어는 본문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쓰기에서 잘 나오는 단어들을 보자면은 즉각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호작용 혹은 공감, 호응. 자, 즉각적 반응, 상호작용, 공감, 호응 이런 단어들은 자, 쓰기에서 그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상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내가 그죠? 어떤 이렇게 조금이라도 공감된 포인트가 있다면은 이런 단어들은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은 본문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 반응이라든지 상호작용, 공감, 호응 이런 단어들은 그래서 그죠? 조금이라도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호응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담 줄이기 완화된 표현. 자,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거나 상대방의 부담을 줄일 수 있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완화된 표현을 쓴다. 자, 부담 줄이기 완화된 표현 이런 단어들은 상대방 입장에서 좀 배려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쓰기에서는 좀이라든지 편안한이라든지 염려 마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표현 자 이런 게 나타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쓰기에서 잘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리고 상대방과 시간적, 공간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상대방과 시간적인 있다. 공간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자, 시간이든 공간이든 하나만 나타나면 됩니다. 상대방과 시간적, 공간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자, 지금 내가 가리키고 있는 건 말이구나. 혹은 여기 소극장에 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시간적이든 뭐 공간적이든 어떤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단어들도 사실은 본문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들이고,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밑에 있는 여기서부터는 자, 굳이 이제 찾을 필요가 없는 단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자 역할. 자, 사회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자, 사회자가 있다면은 사회자는 배경. 자, 논의의 배경은 반드시 사회자가 배경이라든지 논제 이런 건 반드시 사회자가 소개를 해줘야겠죠. 이건 사회자가 해야 될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반드시 그래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에서 사회자 역할, 사회자 역할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을 때 배경과 논제 소개를 하고 있다. 이거는 그래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문의 특징. 장문의 특징, 글의 특징, 글의 특징이 뭡니까? 글의 특징은 어떤 글이든 어떤 장문이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을 쓸 때 배경 지식을 없이 글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글 쓰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논설문이든 설명문이든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문의 특징에는 배경 지식이 무조건 나타납니다. 배경 지식이 배제된 글이다. 이런 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의미 있는 내용. 당연히 수능에 나올 정도의, 그죠? 수능 지문에 나올 정도의 그 글이라면 당연히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겠죠. 의미 있는 내용 당연히 맞는 답이 됩니다. 그리고 담화의 의도나 목적을 밝힌다. 자,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장문은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의도나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에서 의도나 목적 이거는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건의문. 건의문은 뭡니까? 자, 뭐뭐를 건의하려고 쓴 글이에요. 그죠? 상대방에게 이렇게 건의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렇다면 건의문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글을 쓴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왜 썼는지, 뭘 건의하려고 썼는지, 그죠? 글을 쓴 동기나 목적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문제점이 있으니까 건의를 한 거죠. 그죠? 문제점이 없으면 건의할 이유가 없죠. 문제점은 반드시 제시가 되어 있다. 건의문에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의문에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건의를 했고 그 문제점 이런 점이 문제니까 뭐뭐 해달라 이런 식의 건의 내용, 그죠? 해결 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문에는 글을 쓴 동기나 목적, 문제점이라든지 해결 방안은 뭐다?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건의문에는 글을 쓴 동기나 목적,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은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상. 협상은 뭡니까? 구체적인 갈등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협상. 그죠? 갈등 상황이 없으면은 협상을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구체적인 갈등 상황이 있고 그 갈등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온다? 타협안이 도출되는 게 협상입니다. 구체적인 갈등 상황과 타협안은 협상에 반드시 있어요.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다?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타협을 유도하는 게 협상입니다. 그죠? 자신이 그 타협안을 유도할 때 자신의 주장에, 그죠? 적절한 근거를 당연히 들겠죠. 적절한 근거 없이 어떻게 자신의 타협을 유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하겠습니까? 협상은 구체적인 갈등 상황에서 타협안이 나오는 과정이고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타협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협상에 맞는 단어들. 자, 그리고 토론. 토론. 자, 토론은 뭡니까?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토론을 많이 해보고 하는데 이 토론이란 게 어떤 일에, 그죠? 어떤 일이 적절한지, 어떤 일이 적절한지, 부당한지, 그죠? 그런 것을 적절성을 판단하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는 것이 토론입니다. 그죠? 어떤 일이 적절성을 판단하고 그 일에, 그죠? 찬성 측에서는 자기 찬성 측 주장의 타당함을 밝히고 반대 측에서는 반대측 주장의 타당함을 밝히겠죠. 토론이란 건 어떤 일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자신의 주장의 타당함을 밝히는 게 토론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절성 판단, 그죠? 자신의 주장의 타당함을 밝힌다. 이건 토론 파트에서 당연히 맞는 단어들이 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자, 그러면 쓰기에서 이번에는 잘 안 나오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자, 쓰기에서 잘 안 나오는 단어들 뭐가 있습니까? 자, 쓰기에서 잘 안 나오는 단어들 중에는 여러 대안, 그죠? 대안을 비교 분석, 자, 선별, 선택, 자, 이런 단어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 대안이라든지, 대안을 비교 분석한다든지, 선별한다든지, 선택한다든지. 자, 학생들 찾으셨습니까? 자, 뭡니까 공통점이?
두 개 이상의 대안이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별을 하고 선택을 하고 비교 분석하고, 그죠? 여러 대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죠? 두 개 이상이 나타나 있어야 된다. 근데 자, 본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해결책으로 한 개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안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대안, 대안을 비교 분석, 선별, 선택 이런 단어들이 두 개 이상이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본문에는 한 개만 제시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래서 틀리는 경우,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에 답이 될 확률이 정말 높은 단어들이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조, 성찰, 반성. 자, 자조, 성찰, 반성, 자책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이 또 뭡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죠? 자기 과거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다. 자조, 성찰, 반성. 근데 쓰기에서는 틀린 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안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쓰기에서는 자조, 성찰, 반성은 자기의 잘못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쓰기에서는 자조, 성찰, 반성 자기의 잘못이 안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단어들은. 자, 그리고 여러 측면의 효과. 자, 건의문에서 보자면 아까 건의문은 이제 해결 방안, 문제점에서 해결 방안은 다 제시가 되고요. 거기에 자, 그 효과가 나옵니다. 이런 그 해결 방안을 썼을 때 그 효과까지 건의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문은 효과가 반드시 나오는데 이 여러 측면의 효과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이렇게 개인적 측면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또 이러한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혹은 뭐 정부적 측면 혹은 기업적 측면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의 효과가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이 여러 측면의 효과라는 거는 그냥 일반 효과가 아닙니다. 효과는 나오겠지만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효과가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개인적 측면에서 뭐가 좋고 또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적 입장에서 뭐가 또 좋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측면의 효과가 나타나 있는지, 그죠? 본문에는 쓰기 파트에서는 여러 측면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에 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수용 능력, 합리적 판단, 이치에 맞는지 생각.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이에요. 비판적 수용 능력, 합리적 판단, 이치에 맞는지 생각. 자, 이건 뭡니까? 자, 내가 어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죠? 어떤 걸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말이 맞고 틀린지를 내 소신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비판적 수용 능력, 합리적 판단, 이치에 맞는지 생각은 내 소신을 갖고 이 말이 맞고 틀리고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죠? 쓰기에서 이것도, 그죠?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단점, 유불리. 자, 장단점은 장점, 단점이 다 있어야 되죠. 유불리도 마찬가지죠. 유리하고 불리함이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장단점이나 유불리 같이 두 개가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틀린 답이 되겠죠. 그죠? 쓰기에서는 이 장단점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틀립니다. 이 장단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에 답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 단어예요. 반드시 장점, 단점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장점, 단점이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면 틀린 답이 된다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에 답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주장을 유보한다. 주장을 유보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다. 다 같은 말이죠. 자, 주장을 유보한다. 무엇인가를 유보한다는 거는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주장을 유보한다. 난 주장을 안 한다. 그죠? 주장을 미룬다. 이런 말이죠. 근데 자, 기본적으로 쓰기는 그죠?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쓰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미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자신의 주장이 글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여야 하는데 주장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틀린 답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에 답이 될 가능성이 큰 오해입니다. 주장을 유보한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치관, 생각, 인식, 태도, 주장, 의견. 가치관, 생각, 인식, 태도, 주장, 의견. 자, 국어에서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러한 단어들은 국어에서는 어떤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냐 혹은 부정적으로 보냐, 자, 이 이야기 하자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에다가 다양한이라든지 변화라든지 반전이라든지 전환 혹은 가차이, 자, 이런 단어들이 합쳐져요. 그죠? 가치관, 생각, 인식, 태도, 주장, 의견에 다양한이라든지 변화라든지 반전이라든지 전환이라든지 차이, 이런 단어들이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가치관, 가치관의 차이, 태도, 변화. 자, 이런 단어들은 자, 가치관이나 생각, 인식, 태도, 주장, 의견이 다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자, 이거 이야기하자는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변화라든지 반전, 전환, 차이, 다양한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긍정, 부정 둘 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 글에 다 나타나 있어야 돼요. 글에 둘 다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두 입장 중 한 입장이라도 나타나 있지 않으면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가치관, 가치관의 차이, 태도 변화, 긍정, 부정이 글에 다 있어야 되는데 두 입장 중 하나라도 없으면 틀린다. 적절하지 않은 것에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기에서 잘 안 나오는 단어들, 즉 적절하지 않은 것에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 대안, 대안을 비교 분석, 선별, 선택, 자조, 성찰, 반성, 여러 측면의 효과, 비판적 수용 능력, 합리적 판단, 이치에 맞는지 생각, 장단점, 유불리 파악, 주장을 유보한다,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다, 다양한 가치관, 가치관의 차이, 태도 변화까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원탑쌤 강의 여기까지 하고, 자, 원탑쌤의 이 주옥 같은 강의, 예, 캐리한다고 학생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내일 공부하겠다는 학생은 뭐다? 오늘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일 공부하겠다는 학생은 절대 오늘 공부하는 현재 바로 시작하는 학생한테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미루지 말고 여러분은 오늘 공부하는 학생이 되세요. 그죠? 원탑쌤하고 함께 오늘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원탑쌤 믿고 그죠? 공부하면은 국어 1등급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을 국어 1등급으로 이끌 국어의 원탑, 원탑쌤이었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